자, 안녕하십니까, 임종욱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볼 곳은 바로 강서구 화곡동입니다. 저희가 모어타운 추진지역을 계속 돌고 있는데요, 서울의 38곳 추진지역 중에서도 오늘은 저렴하게 투자가 가능한 강서구 화곡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강서구의 입지여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강이 흐르고 남쪽 중에서도 가장 서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포공항과 인접해 있는 곳이 바로 강서구가 되기 때문에 강서구는 대부분 고도 제한으로 많이 묶여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개발이 좀 더디게 됐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자, 옆으로는 목동에 있는 양천구 그리고 영등포구가 있기 때문에 지하철 9호선을 따라서 영등포라든가 또는 강남과의 접근성이 기존보다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9호선의 개통에 힘입어서 사실 상권은 강남이 더 좋아지고 주거에 대한 선호도는 강서 쪽도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강서 쪽에 뉴타운 3차 뉴타운 얘기가 있었을 때는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지만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보합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최근에는 이 김포 주변의 강서구가 이 깡통 전세로 많이 또 악명을 떨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아타운으로 다시 새로운 아파트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서구는 김포공항을 필두로 해서 공항동이라든가 방화동 그리고 개화동이 위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9호선을 따라가면서 마곡동이나 등촌동, 염창동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 마곡동 같은 경우에는 마곡지구가 형성됨으로써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많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고요. 자, 5호선으로서 우장산역이라든가 화곡동, 까치산역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예전부터 저층 노후주거 지역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관련해서는 이 지역이 조금 더 눈여겨볼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지하철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철역은 현재 김포공항역이 9호선과 공항철도 환승역인데 많은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자, 9호선을 따라서 강남으로 접근이 가능하죠. 이 9호선은 일명 황금열차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급행열차를 타고 가시다 보면 강남가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더불어서 5호선과 또 2호선이 맞물리는 까치산역이 있고요. 오늘 바라볼 곳이 바로 이 까치산역과 화곡역 사이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강서구의 개발 호재인데요, 광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강서구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가 2024년도에 개통 예정에 있고요. 자, 부천 원종지구서부터 홍대까지 가는 전철이 개통될 예정인데, 자, 여기에서 강서구라든가 가양을 가로질러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을 건너가는 열차가 새로 개통 예정이라서 이곳에 대한 개발 호재로서 과거에 부동산 상승기에는 좀 많은 호재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마곡지구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자,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LG 사이언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밀집되어 있고 이 대기업을 필두로 한 중소기업들이 같이 있음으로써 상당히 많은 직장인 수요가 있고 그 주변으로 마곡 엠벨리라든가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좀 오르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변 상권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강서구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말씀드릴 화곡 1동 후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서구 화곡 1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2022년 1월 20일 기준으로 화곡동 일대가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는데, 자, 이곳은 1월 22일 날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권리산정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1월 20일 이전에 이미 개발이 된 빌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금 청산되지 않고 아파트를 받을 수 있지만 1월 20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후에 건축 허가나 또는 착공에 들어간 것들은 전부 다 현금 청산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따라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 4개 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개 구역은요, 지금 가칭 A부터 D 구역까지 있는데요. 즉, 까치산역을 기점으로 해서 359번지 일원을 우리가 A 구역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그리고 354번지를 B 구역이라고 칭하고 있고, 424번지를 C 구역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C 구역을 약간 확장해서 쓰려고 하는 부분도 좀 있겠고요. 그리고 화곡역 주변으로 이제 D 구역이 형성되고 있는데, 자, 이곳은 이제 서울시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지로서 선정을 했고요. 이제 이게 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여건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들은 앞으로 조합 설립을 통해서 개발이 완수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모아타운은 이렇듯 좀 전에 말씀드린 A, B, C 구역이 각각의 모아 주택들이 합쳐지면 모아 타운이 됩니다. 자, 이렇게 모아 타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특례법에 따라서 추진 절차가 굉장히 간단해지는데,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합 추진위 같은 경우에 다 생략이 되기 때문에 조합 설립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80% 주민 동의의 80%만 받아내시면 바로 조합 설립 인가가 가능하겠고요. 자, 여기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또 생략이 되기 때문에 바로 통합심의와 이주 착공까지는 길면 4년이면 완벽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줘서 우리가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도 잘 갖춰져서 아파트가 브랜드 아파트에 버금가면서도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이 바로 모아타운의 장점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다음은 화곡 1동에 대한 노후도를 말씀드릴 건데요. 자, 재개발이다 보니까 노후도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노후도가 30년 이상 된 주택이 67% 이상이 되어야 이게 노후도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된 주택이 57%만 있어도 노후도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된다라고 하면 조합 설립 단계에서 주민들의 동의 80%만 받으면 바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따라서 노후도를 볼 수 있는 이 부동산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 지역의 노후도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것을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그 지역의 노후도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A 구역은 대략적으로 노후도가 76%를 형성하고 있고요. 대부분 B나 C 같은 경우에도요, 67% 이상, 특히 57%만 돼도 되지만 70% 이상의 노후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노후도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고 주민들의 동의만 잘 거두신다면 모아타운으로서 진행이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변 아파트 시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화곡동 주변에 대우 프루지오라든가 강서 힐스테이트, 그리고 우장산 아이파크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우장산 숲 아이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곡지구 안에 있는 마곡 엠벨리가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가격대는 마곡 엠벨리가 상당히 제일 높은 편에 형성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대략 11억에서 15억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수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새롭게 이제 입주할 예정인 우장산 숲 아이파크는 지금은 매물이 별로 없고 분양권이 대략 14억의 매물이 좀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15억 미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다음은 화곡 1동 주변에 모아타운 예정지에 빌라 시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빌라의 시세를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투룸 기준으로 말씀 많이 드리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대부분 30제곱미터 미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 투룸 기준으로 가격은 3억 5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2억 7천을 활용하시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대부분 1억 미만의 투자가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눈여겨보시는 게 이제 근생이 있습니다. 근생은 뭐냐면 주택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은 됐지만 실사용을 주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런 경우에는 자칫 입주권을 받을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냥 월세 수익으로만 생각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2억을 매매가로 했을 때 80만 원의 월세가 나오기 때문에 수익률로는 연 5% 이상의 수익률이 가능하다. 이 정도로만 보고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건 2019년도에 지어진 빌라였는데, 자, 구축 오래된 1994년도에 지어진 것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는 신축에 비해서 대략 1억 정도가 저렴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전세도 저렴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비슷한 금액이지만 매매가는 한 1억 정도 싸다, 이렇게 보시게 되는데,
뭐 바로 개발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오래된 주택을 매입하셔서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세입자들의 좀 관리라든가 이런 걸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신축을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신축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할 때 조금 더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물론 돈은 좀 더 주고 가겠지만 개발될 때까지는 그래도 관리가 좀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단독주택도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상당히 좀 비싼 편이라 실투자 금액도 뭐 12억 정도 투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종류별로 봤었지만 이제 방 개수로 1.5룸 또 3룸, 4룸 정도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거주를 하면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면 뭐 3룸이나 4룸 정도로 가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서도 보시면 4룸이 전용 면적이 3룸보다 작습니다. 이거는 약간의 확장이라든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가격적인 부분은 비슷하지만 실제 사용 면적은 좀 크지만 등기상 면적은 좀 작다. 근데 이런 거는 혹시라도 위법 건축물 사항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법 건축물은 개선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자, 지금 보시는 2022년 5월에 이제 준공이 나는 것도 있는데,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미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 산정 기준일이 1월 2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그때까지 착공이 들어갔으면 이것도 입주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이 만약에 그때 착공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면 현금 청산이기 때문에 그건 좀 잘 알아보셔야 되는데, 제가 얼핏 봤을 때 5월 달에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 1월 달에는 이미 지금 짓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도 입주권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아타운 추진구역 38곳 중에 바로 강서구 화곡동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렴하게 투자하실 분들은요, 화곡동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저희가 여러 지역을 방송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알람 신청도 해주시면 매우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